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님들이나 저나 주식을 평생 하는 동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조금 나태해지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런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아직 잃잖아. 통상적으로 주식 경력 10년 이하의 그냥 방송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을 맞아서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주식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조금 덜 힘들고, 물론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원래 주식이 추구하고자 했던 복리의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두려 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고 마음가짐이라도, 첫 번째는 주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부용 영상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참고를 하시고 마음가짐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할 것인가? 제가 항상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던 자기만의 주식 투자 원칙 한 10가지 정도는 정하라. 저는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주식 투자 10계명입니다. 그죠? 오늘은 조용히 읽으면서 이 영상은 촬영이 될 것입니다. 첫째, 주식은 위험투자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거에 자기 본인의 스승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항상 체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조급증을 대면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식이 저점권에서 사야만 이깁니다. 저점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고점권 모두가 환호하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면 큰 손실이나 보실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공부방 할배 할매들 다 은퇴자금이거나 그동안에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전부 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젊으면 젊은 대로 하면 됩니다. 길게 보고 대기업을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월급식 적립식으로 직장인들. 그러나 우리 나이 때 은퇴하신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그동안에 모아둔 자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금에서 총 30% 이상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투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막 다른 거 방송 보고 좋다고 막 급하게 사면은 급하게 산 그날 바로 파세요. 수익이 나면. 그거는 뭐 제가 항상 하는 말, 그게 내동매매거든요. 매매는 그날 바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고 절대로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준비가 안 돼. 물론 절대로는 말한 주식을 쓰는 게 아닌데 그날 했으면 그날 정리를 깔끔하게 단 한 주도 남김없이 하라는. 그 다음 네 번째, 공포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반도체 망한다, 삼성전자 망한다 할 때 사니까 결국에 지금 그때 5만원대에서 지금까지 끌고 갔으면, 물론 끝까지 끌고 갔으면 거의 300%가 나갔지만 그 주식을 수익을 다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모두가 환호할 때 과감하게 매도할 줄 알아야, 매도는 하시는 분만 하시거든. 나중에 못합니다. 그거 매도를 못하면 주식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매도를 해야 내 돈인 거예요. 그 다음,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한번 불을 뿜으니까 감당이 안 되고 현대차가 한번 그룹이 불을 뿜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들이 가는 것을 어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랬죠. 로봇이나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니까 우리에게 자금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다리면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흔히 말하는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끈기라는 것입니다. 끈기가 없으면 주식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우리님들은 워낙 끈기 하나는 타고나신 분들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잘 되실 거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6번째가 투자 종목의 급등의 행운은 운이다. 말 그대로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그런 걸 이슈를 언제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상한가가 뜨면 연상한가가 아니면 상한가 대응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20%대에서 상승을 하고 다음날 눌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뜨고 못 가면 수익을 수익을 좀 실현하셔야 돼요. 최소한 50에서 70% 아시죠? 그래서 급등주는 3일 일단은 대응을 하는 거. 특히 상한가 대응법을 반드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주식에서 대장은 수급입니다. 그죠? 거래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를 잘 따라가고 개인이 사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잘 되더라고. 그 다음에 8번 팔랑기로 종목 투자하면 결국에 남탓만 합니다. 아 저게 살아서 샀더니 왕초보 저 인간이 살아서 샀더니 주식만 안 가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본인이 몰라서 늘 뭐 보는 방송이나 보는 뉴스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잘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하는 방송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길게 보고 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저 사람은 투자 기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잘 활용해서 아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일찍 팔아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투자 원칙이 없고 즉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이 없으면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못하게 되고 추천하는 건 계속 사고 그러니까 일명 다이소 포트가 되죠. 다이소 포트가 되면요 전 세계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분리해서 나눠서 펀드 매니저가 그 종목 수만큼 붙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언제나 9번 투자는 투자금의 30%의 수익을 목표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기업을 하라는 뜻이에요. 조그마한 주식 샀는데 30% 상한가 안 가면 30%인데 저 인간은 조업이 얼마나 적으면 맨날 뭐 30%면 30% 그러면 그러나 작은 주식에 몰빵을 하면은 큰 투자금을 넣으면은 한 번에 하한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 투자는 투자금의 30% 수익을 목표로 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형, 즉 코스피 시장 시총 50위 이내의 대형주를 했을 때 대형주에서 30% 수익률 내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올해는 지난해 올해는 정부에서 부양을 하는 거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도 우리도 한 7, 80%, 100%까지 수익이 났잖아요. 그 2배 이상 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평소의 흐름보다. 그런 식으로 투자금의 30% 수익을 목표로 하라는 것은 대형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를 하는데 그러나 시장이 안 된다면 시장에 만족하라는 것은 대형주가 가다가 요 근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다가 안 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 종목들은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강남에 집 사자, 더 사라, 막 사라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의 30% 수익률을 올리자라는 것은 대형주 투자를 꾸준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매해 30% 수익을 직접 한번 올려보십시오. 10년 지나면요, 얼마가 되어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 수익이 올리면 그 이후로는 잃지 않는 투자로 방어적 투자를 하든지 휴식 투자를 쉬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10번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2번, 1, 2번. 이 1, 2번과 저는 10번을 항상 제 기준으로서는 1, 2번. 요건 안에 3번부터 9번까지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투자와 마인드만 있으면 조절이 되는데 1번, 2번과 10번은 반드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식이 위험 투자이므로 저점권 분할 매수, 고점권 분할 매도는 이 기본이 돼요. 1, 2번은 기본이 돼요. 그리고 내 경험만큼만 제가 항상 공부 시간에 내 경험만큼만 수익을 올려라. 남이 1000%를 내든 10,000%를 내든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수익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에 이상이 안 생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무리한 심장 압박이 계속 옵니다. 보기보다 주식이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 10번 주식을 매매의 관점으로 대하지 말자라는 말은 그럼 매일 주식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주식 방송 보고 있어야 되고 단타 한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시력이 일단 제일 먼저 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순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허벅지 대동맥이 계속 체중에 의해서 눌려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의자를 가지고 있어도 혈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아프고 식견도 오고 목 디스코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결국 매일 그거 돈 몇십만 원 벌려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매매의 관점으로 대하면 주식창을 떠나지 못하는 늙고 병든 늙은 남이 아니에요. 나를 발견한다고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도 시래기다가 나나가지고 떡볶이 쓰고 있고 얼굴은 초췌 햇빛을 못 봐서 초췌하고 운동 부족으로 배는 볼록 나오고 허벅지는 나날이 이렇게 줄어들고 다리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그 스스로 느낄 때가 되면 이미 많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주식 권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가 좀 벌었다고 자기 실력도 아니면서 남들이 말이야 뭐 누가 사라 해가지고 사갔다가 돈 좀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염장지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본인들한테 돌아옵니다. 제 경험상 돈 좀 벌었다고 까불면 결국에 망합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기고만장을 자꾸 하는 버릇을 들이면요 남들이 사라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맹신을 하게 돼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식 전문가는 없고 이 왕초보 얘기도 참고로만 들어야지.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맹신을 해가지고 막 전재산을 놓고 이렇게 하면 큰게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남한테 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야 그런 종목은 너무 위험한 종목을 산 것 같아. 주식이 원래 위험한데 조금씩 줄여가지고 지금 사이클이 좋다는데 조금씩 옮겨두는 건 어떻겠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야 인마 그게 돈도 되는 거 사가지고 인마 당장 싸기만 했지 손절하고 얼마 일로 온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금씩 옮겨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해보니까 계좌 탈출이 되네 그러면 해야죠. 그게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종목 살아요 나중에 되면 내려가면 언젠가는 갑니다. 나중에 갑니다. 그런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님들도 한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항상 하고 싶어서요. 자기만의 방법은 찾겠지만 언제나 1번, 2번 그리고 한 10번 정도는 그리고 9번, 10번 정도 다이소 만들지 말라고 팔랑기 하지 말라고. 이 정도는만 좀 잘 지키시도 주식을 하시다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주식 매수 원칙이 이게 제가 하는 원칙인데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중심지수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2784, 800 옛날 거 지금은 올랐으니까 올해가 지나면 요거
올해가 지나도 안 바뀝니다, 저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시장 중심값을 설정을 하고, 그 하단이나 상단이었을 때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 1, 2번은 개선을 하겠죠. 중심값에서 상방, 하방일 때,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을 늘리고, 상방으로 갈수록 저는 오히려 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최소값 근처로 내리거나 이탈하면 큰 수익을 주기 위한 기인이 반드시 공포. 즉,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할 때 저점 잡이 패턴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알려드렸는데, 그런 말을 들은 어디나 뉴스나 그런 데 잘 없습니다. 그죠? 그때 반드시 분할 매수. 저희들이 제가 분할 매수해서 52,200원까지 삼성전자를 저점 잡이 패턴으로 호가 5호가 가지고 하는 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실제로 모으고 엄청난 물량을 그런 기업들은 모아야죠. 대기업인데 시총 1위 기업을 못 사면 못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상방일 때는, 그러니까 중심값보다 지수가 과열이 되면 데드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좋은데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요. 그러나 제가 항상 그랬죠. 후행스팬이 고개를 바닥 들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에 캔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 캔들이 가다가 더 이상 안 가고 이렇게 꺾이면서 옆으로 가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러면 저는 미리 줄인다 했죠. 왜? 어차피 이거 가다가 붙을 테니까 그 의미 없는 횡보 구간에 막 매일 보면서 언제 가나 이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이미 올라온 상태니까 수익이 충분히 나가 있으니까 줄인다 그랬죠. 줄이거나 아예 다 팔아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종목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게 있을까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모르면 요즘 같으면 하이버가 방탄소년단이 복귀하니까 그쪽으로 관심도 가져보고, 어차피 봄이 오고 여행이 오고 이동을 하게 되는 구정 연휴 기간, 중국의 연휴 기간, 그리고 우리나라도 봄을 맞이하고 전 세계가 봄을 맞이할 것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계절성 섹터를 또 미리 좀 사보고, 이런 식으로 꼭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골든 크로스 종목을 찾는 거죠. 제가 그랬죠. 522 골든이 되기 전에는 의미 없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야 골든이 나야 후행스팬이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진다고. 요 근래 카카오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화장품 아모레 같은 경우, 퍼시픽 같은 경우 갖고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는, 골든 크로스가 처음 날 때 진입을 하고 조금만 사는 거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눌려가 진짜 이 골든 크로스 난 부분을 지지하고 가야 진짜라고 그랬죠. 여기서 확인하고 진짜로 지지하고 행보하면서 지지해가 물량 앞에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주포들이 움직일 때 여기서 많이 사는 거라 그러죠. 여기서 최대한 많이 사야 되죠. 위에 올라가서 살 필요가, 요거는 확인된 것은 많이 사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 단가가 항상 낮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원칙을 잊지 않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 골든크로스가 공부한 종목을 조금 사고 100만원치 사고, 골든크로스가 날 때 500만원치를 사고, 갔다가 내려올 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갔다가 꺾일 때 500만원치를 다시 팔고, 여기 왔을 때 확인하고 가면 여기서는 뭐 1000만원을 사든 2000만원을 사든 투자할 금액의 70%를 여기서 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전 고점을 한번 모양을 그렸던 전 고점을, 이 고점을 진짜로 딱 넘기면 나머지까지 다 사고, 그 다음부터는 끈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기업 공부는 물론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 투자 매수 원칙이죠. 항상 공부 시간에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상의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흐름이고 평균값이잖아요. 주가 이동평균이잖아요. 그걸 의심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차트를 가지고 뒤에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 주식 종목 상담하지 마라 그랬죠. 그 뒤에서 주식 꺼갖고 제가 하는 방식도 참고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항상 본인이 스스로 우리는 매일 미리 끝까지 다 감안하고 분석해서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다른 거 모르면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 그게 반드시 골든크로스는 발생하고 데드크로스도 발생합니다. 그걸 잘 모를 때 제 공부방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인간이 쓰는 보조지표 그 숫자 잘 보시고, 신호 확인 수치까지 이번에 넣어드렸잖아요. 모르면 그럼 확인하면 위안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인간이 보는 보조지표가 거의 맞던데 그 숫자 값을 잘 보세요. 수치 값이 다 다르나요. 다른,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찾아낸 거니까 크게 무리 없이 내가 그 다음에 왕초보 저 인간이 말하는 연속 양봉의 의미, 그 추세선을 그어두면 그 추세선을 이탈하면 줄여야 된다는 거. 그런 내 생명줄이구나. 볼린저 밴드 확산 원리를 이용해서 했다는데 어느 정도 맞더라. 100% 맞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조심하고 늘리고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상승 하루수 크로스 발생하지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제가 좀 전에 설명 522 골든 크로스가 났으니까 많이 사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갔다가 눌리고 다시 갈 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제가 그랬죠. 처음 고점에 못 팔았으면 반드시 눌렸다가 첫 대반등 때 이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주거든요. 그럼 내가 저거 좀 진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시 갈 때 여기서 사라고요. 사고 이걸 넘어가면 홀딩하면 되고 못 넘어가면 팔면 되는 거죠. 뭐처럼 그런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중요함. 그 다음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시총 있죠. 제가 그런 거예요. 상승장에는 3천억 이상 하셔도 돼요. 2, 3천억. 요즘은 더 상승장이니까 한 2천억 이상짜리는 하셔도 돼요. 저 동전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5천억 이상 안 되는 건 하시면 안 돼요. 하락장은 조단위 기업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소리. 네.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3313에 들어가서 2135 갈 때. 하늘이 쪼개져도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주식방송에서 바람을 불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인버스 70%를 베이스로 딱 깔아두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종목을 반등시만 대형주 조단위의 기업을 차트 보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반등해가 골든콜스 나 반등시만 딱 그 구간만 종목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락장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험만큼만 수익을 보시라. 그 다음에 시장의 최대값을 돌파하면 반드시 중심 추세선을 그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 시장의 지수가 지금 4천, 5천이잖아요. 그럼 5천 우리가 올라올 때 처음에 기준을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2784라고 보는데 지금은 올라와서 거기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중심선이 나오죠. 그 중심선은 지금은 저희들은 꺼놨잖아요. 그 갭자리가 중심선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상단 1차의 지지라인은 그 갭자리 4314.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2784에서 지금까지 해서 올라가면은 4등분이 나올 거예요. 그걸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4313에 갭이 있는 게 1차 데드라인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 깨지면 다 팔아야지. 인버스 사와야죠. 전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전부 다 인버스로. ETF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갈 수 있는 주도주만 놔두는 거죠. 좀 있으면, 어디 있으면 반도체 아마 인버스 나올 거예요, 상품. 반도체 인버스 상품 나옵니다. 그 상품 나중에 기념하게 쓸 때가 올 것이고, 그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구간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가 부러지면 알죠? 많이 못 갈 수밖에 없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고 뭐 더 이상 위로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올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제 원칙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값이 4자 보이면 시장 떠날 준비를 하라거든요. 그럼 이제는 지금은 정부가 부양하려니까 이제 5자가 보이면 떠날 준비를 하고 즉시 실행을 하라. 제가 요즘 배낭을 좀 줄이라 그러잖아요. 다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거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탐욕에 빠지거든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 사람은. 예? 그리고 조정을 좀 주고 나서 다시 중심지수 값이 오르면 투자. 그러니까 이 5천에서 행보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위로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땡기고 현대차 조금 더 땡기면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세 종목만 땡기는 건데 그게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수를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 상관이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반대로 200포인트 조정을 주면 그리고 4313 갭도 안 깨고 딱 지지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매도 원칙. 매도 원칙은 지금 간단합니다. 수익률 원칙. 제가 그랬잖아요. 30%. 대형주가 30% 수익 넘어가고, 그럼 3파동 거 아니면 분하면 옛날에 3파동. 이게 기본적으로 박스장일 때는 3파동에서부터 팔아야 돼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니까 5파동까지 저희들이 끌고 온 거잖아요. 원래는 박스장이면 3파동으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5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5파동이니까 분할 매도해.
지금 5파동이잖아. 이 숫자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지금 5파동이라고 그랬잖아. 저희들이 1, 2, 3, 4에 지금 5파동이잖아. 5파동에 지금 올라와서 이제 언제 행보를 하느냐를 기다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급등행운은 행운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급등행운이라고 하잖아.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면 행운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운. 그 급등 끝에서는 50%는 반드시 있죠. 저는 70%까지 판다 그랬죠. 왜? 상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상한가 흔들기, 그 다음 다시 상한가, 여기 연상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으로 쭉 당겨 놓으면 그 다음날까지 파도 되죠. 그 다음날 다시 상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다가 꼬리 다르고 음봉으로 딱 바뀌면, 전량 매도, 아니면 70% 매도. 양봉이면 그래도 50%는 매도 해야 돼요. 왜 개파라기가 쭉 밀어볼 수 있게. 그래서 행운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행운은 행운으로 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손실일 때 매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버티고 물타기가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서 팔고 지금 난리 난 곳으로 가서 산다고. 이거 잘못하시면 역사에 걸 걸려가지고 2번 다 죽어요. 안 돼요. 계속 내릴 때는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주 물리면 1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100주만 물려 있어야 돼요. 하락은 제가 물타기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중간에 그러면 야 인간아 그럼 네가 2개 양봉 쓰고 눌리다 갈 때는 사도 된다는 거 사도 되죠. 그러나 이게 가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랬어요? 여기서 산 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늘 100주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못 지키셔야 돼요. 그런 걸 매도 원칙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한 회사에 장기 악재가 발생하면 그 손절해야 돼요. 알테오젠 이번에 그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알테오젠을 그날 사가 어제 아래 어떤 방송 내가 인간지표 본다고 다녔더니 뭐 25% 그날 25% 손실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하면 안 돼요. 악재가 발생해가 전날을 해서 분명히 시간에서 한번 하락을 했어요. 한 번. 그럼 그 다음날 2번 폭락까지 끝 다음에 요날 종가부터 사면 된다고. 그럼 최소 기본 반등은 주거든요. 40만원까지 나올 거예요. 그 40만원 못 들어내면 알테오젠 당분간 못 가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뻔히 사놨는데 보면 팔아야지. 그걸 왜 안 팔지?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악재잖아요. 기대했던 게 무너진 건 악재잖아요. 물론 단기지만. 그러나 고점권이잖아요. 알테오젠도. 원칙대로 하셔요.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수익을 확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약속받은 거 기억납니까? 수익을 확보하고 나면 재매수를 하지 마라. 2일 동안만이라도 재매수. 그래야 2일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고생해서 돈 벌었으니까 2일 후에는 돈을 찾을 수 있죠. 그 돈으로 필요한 돈도 쓰고 가족들하고 맛밥도 먹고 우리 뭐 남편 저 인간 남의 편이라고 평생 말도 듣도 아니면 그래도 평생 데리고 살았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따신 건 미야지 하면서 미기고, 또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아내한테 선물 하나 못 했으면 그럴 때 선물 하나 좋은 거 사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금은 또 이익금은 또 은행에 보내놓고 원투자금만 또 다시 주식을 하고, 그 이익금까지 투자를 계속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 그런 걸 잘 지키시고. 그 다음 상승장일 때는 빠르게 사야 되죠. 사고 싶은 건 2번에 다 사고 8번에 나눠서 팔고, 행보장일 때는 5대5, 하락장일 때는 8번에 나눠서 사고, 팔 때는 빠르게 팔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주식 수익금을 사랑하는 가족과 누리라. 그래, 이걸 누리라면은 팔고 나면 이런 재매매를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금 매도는 즐거운 거예요. 더 간다고 그거 안타까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보고 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그 로스카 시스템 설명해드리잖아요. 자동 주문이나 자동 감시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지 않게 까치밥하면서 고점금 분할 매도, 저항가 분할 매도라는 거는 중기 장기 평선을 물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익을 보르고 주식을 하는 건 잊지 마시고 작은 수익도 언제나 고맙게 생각을. 1차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가짐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법에 관련된 영상 공부용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부터 먼저 컨트롤하는 우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